여러분들께서는 스트레스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 라이프 힐링 스쿨 첫 번째 강의인 보는 것이 좌우한다 하는 제목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죠. 그래서 각종 사건, 사고, 전쟁, 팬데믹, 4차 산업혁명, 지구온난화, 온 지구 자체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위험한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시대를 초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불확실성, 미래가 불확실한데 그중에서도 초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이 정말 앞길 한 걸음 한 걸음이 아주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매우 위험이 많은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다양한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고 또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고 질병들도 생기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 각종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문지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답을 하신 위 강의에 들어오신 그러한 계기를 여쭤봤을 때 이 도표에 보시다시피 참가자 42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그챗 GPT로 그걸 분석을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38%가 건강, 본인의 건강이 안 좋고 건강 관리 또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 참석하고자 한다 하셨고, 그리고 또 14%는 인간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그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또 주위에 도움이 될 정보를 얻기 위해서 참가를 하고 싶다. 또는 행복한 삶을 위해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응답하셨고 12%는 종교 그리고 선교 사역으로 선교사로서 힐링 센터를 운영하는데 도움을 얻기 위해서 이런 선교사로 참여하시겠다는 분들이 세 분이 되셨고요. 10%가 본인의 가족 중에 암 환자가 있다든지 이렇게 가족을 돕기 위해서 또는 주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참석을 하신다. 그런 분들이 네. 있고요. 7% 되시는 분들은 정보 공유 및 이웃을 돕기 위해서 7% 그렇게 이유를 응답하셨고, 나머지 19%는 다양한 이유들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제목대로 건강 및 스트레스 관리, 대개 다 이제 스트레스하고 다 연관되는 얘기인데, 이 한 시간밖에 되지 않는 짧은 강의지만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강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제가 하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한 10분 정도 질문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질문이 있으시면 그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980년대 말에 과학자들이 아리조나의 바이오스피어 2라고 하는 연구시설을 이제 건설했습니다. 아주 억만장자가 이렇게 돈을 투자했고 이 아주 잘 준비된 환경에서 여러 생명체들, 식물, 나무라든지 각종 생명체들 간의 상호작용을 연구를 하고 또 지구를 떠나서 우주의 다른 위성에 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연구를 하기 위함이었죠. 지금은 이 바이오스피어 2가 아리조나 대학에서 소유하고 관리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거대한 유리 도움을 지어서 아주 잘 깨끗하게 정화된 공기하고 물, 흙도 아주 건강한 토양으로 빛도 여과되어서 아주 인공적으로 완벽하게 잘 통제된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나무, 과일, 채소뿐 아니라 인간에게도 아주 완벽한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이 안에는 8명의 이제 자원자들이 또 들어가서 그들 또 과학자들이 많이 있고 한데 적은 8명이 거기에 함께 살면서 그곳에서의 삶을 또 어떻게 반응이 되는지
그것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무가 야생에서 자연에서보다 훨씬 더 빨리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성숙하지는 못했어요. 키가 완전히 다 자라기도 전에 스스로 쓰러지곤 했습니다. 맨 끝에 보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다가 끝에 처지기도 하고 그냥 열매가 땅에 닿을 정도로 구부러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과학자들은 아주 혼란스러웠죠. 이 완벽한 잘 살 수 있는 환경인데 정말 빛과 흙과 물 그리고 나무가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 주었는데 이렇게 올라가다가 다 자라지도 못 쓰러지고 한 것을 보면서 마침내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바람입니다. 자연의 바람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없으면 나무는 훨씬 더 약해져서 오래 살아남지 못합니다. 바람을 맞지 않고 자란 식물은 약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생 환경에서 이제 스트레스에 부딪히는 식물이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스트레스 나무라고 합니다. 스트레스 나무. 그만큼 튼튼하게 만드는 거죠. 나무가 굉장히 시달리고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강하게 생존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주 강인한 소나무 종류가 있는데요. 블리스콘이라고 하는 이 소나무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살아있는 나무입니다. 어떤 나무는 4,000년 정도 된 것도 있어요. 과학자가 한 나무를 찾았는데 그 이름을 모두셀라로 지었습니다. 그것은 한 5,000년이나 계속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무는 그 이집트 사람들이 피라미드 지을 당시에도 이미 고목이었습니다. 이 나무들은 미국 서부의 해발 3,000m 또는 3,300m의 아주 높은 산 정상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혹한 아주 추위와 싸나운 바람, 부족한 공기, 적은 강수량, 물도 적고 지구상의 가장 나쁜 생존 조건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열악한 나쁜 환경 때문에 오히려 수천 년 동안 그 나무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경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보통을 뛰어넘는 강인함과 지구력이 생겨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경 시련이 모든 생물을 강하게 만듭니다. 사람도 예외가 아니죠. 많이 알려진 기업가고 또 강연자 또 작가이기도 한 팀 페리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일만 그에게만 없었다면 없었. 정말 행복했을 생각을 많이 했다. 살면서 겪은 장애물에 화가 나기도 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삶 자체가 장애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장애물이 없는 삶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렇다면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 그렇다. 장애물을 받아들이는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인생의 탁월한 답을 찾은 사람들의 공통점이다. 네, 이팀 페리스가 말한 것처럼 장애물이 없는 어려움이 없는 삶은 아예 존재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있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데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장애물을 받아들이는 실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탁월한 답을 찾은 사람들의 공통점이다 하는 것이죠.
아주 큰 파도가 몰아닥칠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떨고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할지 모르고 쓰러지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보다 소수의 사람들이죠. 그것을 아주 오히려 신나하고 즐거워하고 엑사이팅하고 파도가 크면 클수록 더욱더 도전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도전하고 그걸 극복하고 즐기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사람도 개인도 기업도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나쁜 기업은 위기로 인해 파괴되고 좋은 기업은 위기에서 살아남고 위대한 기업은 위기로 의해 발전한다. 인텔 전 회장 앤드류 그로브. 똑같은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나쁜 기업은 파괴되고 좋은 기업은 살아남고 위대한 기업은 위기로 인해서 오히려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공부하는 이 강의는 위기로 인해서 오히려 발전하는 것을 배우기 위함입니다. 위기, 한자어로 danger, 위험하다는 danger, 그리고 opportunity, 기회 이렇죠. 이 위기란 crisis, 영어로 crisis라는 말이 이러한 위험하지만 기회도 있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어요. 이 중에서 여러분은 위험을 많이 보십니까? 기회를 많이 보십니까? 제가 오늘은 첫날이니까 제 경험을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15살, 고등학교 1학년 때 관절염으로 말미암아 아주 힘들었습니다. 고통을 많이 겪으면서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입원했다가 퇴원했다가 다시 복학했다가 결국 2학년 때 중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지 못하고 여러 병원 다니면서 치료를 받고 심술원, 한의원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많은 환자들을 세상에 정말 아픈 사람들이 많구나. 그런 것을 보면서 또 제가 아파서 공부는 못하니까 책들을 좀 읽으면 좋겠다 해서 독서신문을 읽으면서 거기에서 좋은 책들을 뽑아가지고 1년 동안에 한 100권 가까운 책을 많이 이제 읽으면서 세상에 참 고통이 많은 것을 느끼고 책에도 이 고난, 고통, 시련이 없으면 얘기가 되지 않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련, 고난의 문제가 인생을 좌우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자신이 매일 고통과 실험하면서 정말 인생의 고난의 문제가 정말로 큰 문제구나 그걸 보면서 제가 크리스천으로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인생 고난의 답이 무엇입니까? 하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의 답을 알려주시면 제가 감사하겠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거의 약 한 50년 전 일이네요. 제가 그 이후로 계속 고난의 답을 찾기 위해서 아마도 철학을 대학교 때 공부도 했고 신학도 건강교육학을 제가 보건학을 공부하면서도 계속 인생 고난의 답을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50대 박사 논문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인생 고통의 답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에 알려주시고 응답하신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때 정말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통증이 심하고 고통스러워서 화장실에 혼자 가는 것도 일어서는 것도 어려울 때도 있고 너무 사는 것이 힘들고 희망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나중에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20대 중반이 지나면서 제가 산에 올라가서 무기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무기한 금식 기도하면서 굶어서 죽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서 살 길이 열리든지 두 개 중에 하나 더 이상 살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여러 사건들 뒤에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상하게 도우시고 해오신 그런 사건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런 것을 파악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제가 완전히 하루아침에 지옥에서 정말 고통스러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간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정말 죽었으면 좋겠다 하던 사람이 천국과 같은 그런 감사, 기쁨을 느꼈고 그래서 그런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것을 이제 바라봄으로 정말 보는 시야가 달라짐으로 그렇게 완전히 변했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보는 시야가 달라지도록 돕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인용문도 알려진 베스트셀러 작가인데요. 예, 인용문도 한번 당신의 보시고. 삶은 생애가 당신에게 가져다 주는 것보다 당신이 생애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당신에게 일어나는 것보다 당신이 일어나는 일을 보는 시야에 따라 결정된다. 존 밀러. 예,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사건, 어떤 어려움이, 어떤 문제가 생기고 하는 그보다도 당신이 일어나는 일을 보는 시야, 그 사건을 보는 시야에 따라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렇게 결정되는, 보는 시야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주 유명한 역사학자죠. 아놀드 토인비 박사는 A Study of History라고 아주 한 20년에 걸쳐서 역사 연구라는 그러한 전집 책을 펴냈는데요. 이 책에는 그 인류의 문명에 대해서 문명이 흥하고 패하고 망하고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면서 아주 힘든 가혹한 자연 환경이라든지 외부에서 침입해 온다든지 이런 도전들이 올 때 응전했을 때 반응에 성공하면은 존속하고 발전하고 반응에 실패하면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문명권이 응전에 성공하면 그 문명권은 계속 존속 발전한다. 응전에 실패하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도전을 받지 못한 문명 역시 멸망의 길을 걷는다. 문명은 아주 살기 어려운 환경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살기 좋은 환경에서는 문명이 발생하지 않는다. 인류 역사를 오랜 세월 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이렇게 분석하면서 보니까 도전과 응전의 역사라는 거죠. 응전에 성공하면 계속 발전하고 응전에 실패하면 사라지고 그런데 도전을 받지 못한 문명 그러니까 평안하고 문제가 없는 도전이 받지 못한 문명 역시 멸망의 길을 걷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문명이 발생하고 살기 좋은 환경에서는 문명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사례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집트 문명이란 성공적으로 이제 응전한 그런 문명 사례로 이집트 문명이라든지 중국 문명, 인도 문명을 들었는데 이집트 나일 강변은 아주 수량이 물도 많고 땅이 비옥해서 농사 짓기에 아주 적합했지만 해마다 나일강이 범람돼서 그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범람 시기를 측정하기 위해서 천문학이라든지 해양력이 발달하고 경지 측정을 위한 기하학이 발달하고 제방 공사를 위한 도르래라든지 수레가 발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악조건이 오히려 그러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발달한 그러한 계기가 되게 했다는 거죠.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강물이 유수하고 땅이 비옥한 양쯔강이 있고 해마다 강물이 넘쳐서 범람이 반복되는 황하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물이 유순하고 땅이 비옥한 양적 강에서 이 문명이 발달하지 않고 오히려 강이 범람돼서 문제가 많았던 황하강이 문명이 아주 발생하게 된 지역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어려움, 시련이 오히려 더 발전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또 토인비는 청어 이론 혹은 매기 이론을 설명을 했는데요. 영국인들은 아침을 아주 잘 먹는데 그중에서 청어 고기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생선인데 이 청어는 북해라든지 아주 먼 바다에서 잡히는데 배에 싣고 돌아온 동안 대부분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혹 살아있는 청어는 죽은 청어에 아주 몇 배 비싼 가격에 팔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청어를 운반해오는 조기에 그 수조에다가 그 메기를 몇 마리를 넣었더니 이 청어들이 먹히지 않으려고 힘껏 도망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먼 곳을 돌아오는데 도착할 때까지 대부분의 청어가 살아있더라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미꾸라지 양식장에 메기 몇 마리를 넣었더니 한꺼번에 같이 대부분의 미꾸라지가 싱싱하게 살아있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 청어 이론을 통해서 가혹한 환경이 오히려 문명을 낳고 인류를 발전시킨 원동력이다 하는 그런 역사 이론을 어, 밝혔습니다. 이것은 예일대학교 심리학자 팀이 도표로 설명했는데요.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나서 네 가지로 이렇게 사람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보면은 삶의 살아가는 기능 수준이 정말 잘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못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하죠. 그 기능 수준이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그러다가 시련을 만나게 되면은 그 기능이 팍 떨어지죠. 떨어지고 나서 이렇게 완전히 그 시련으로 말미암아 굴복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사례도 있고 떨어졌다가 조금 올라오지만 그냥 근근히 회복하지 못하고 생존만 해가는 유형이 있죠. 그 다음에 떨어졌다가 다시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회복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들은 시련으로 인해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이전보다도 더 높이 시련으로 말미암아 아주 번영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thriving, 아주 더 발전하고 번영하는 그런 유형이죠.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떤 것을 원하실까요? 정말로 중요한 시기가 언제냐 하면은 지고 나서 이 붉은 네모난 카레 안에 있는 밑바닥에 있는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모든 것이 다 갈라지죠. 그래서 뭐 사실 떨어졌다 바로 이렇게 올라가고 하지는 않죠. 보통은 이렇게 시련을 겪고 나서 떨어지고 나서 이렇게 예, 좀 힘들어하고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하죠. 이 기간이 정말로 중요하고 많은 것을 또 배울 수도 있고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탄력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은 사실은 시련으로부터 이렇게 회복하는 것을 이제 resilience, 영어로 resilience, 탄력성이라고 하죠. 그걸 한국말로 이제 회복 탄력성이라고도 하고 또 복원력, 탄력성 이렇게 말하죠. 회복 탄력성, 이전과 마찬가지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을 이제 번영, thriving 한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말을 붙였습니다. 초월 탄력성이라고 했습니다. 회복 이상의 떨어졌다가 졌던 그 반동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더 높이 올라가는 번- 번영하는 초월적인 탄력성을 가진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사실은 이 초월 탄력성을 얻도록 도와드리는 그러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이제 발표한 것에 의하면 같은 학자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이 먼저보다도 먼저는 좀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리죠. 그런데 이 2번으로 이 자꾸만 이런 경험을 하다 보면 어려움을 겪다 보면은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렇죠? 회복하는 것이. 그렇기도 하고 또 이 도표는 이렇게 어려움을 겪음으로 인해서 배운 것으로 말미암아 1번보다도 2번은 훨씬 적게 떨어집니다. 작게 떨어지죠. 어려움을 겪으면 겪을수록 오히려 적게 떨어지고 오히려 나중에는 떨어지지도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배우고 훈련받고 한 것으로 경험한 것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에 대해서 아주 트레이닝이 잘 되면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요, 제가 이 강의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 한 시간은 전체 7번의 강의 중에 첫 번째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건 서론적인 강의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강의가 마치고 매주 같은 시간에 세 번의 강의를 더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강의, 세 번째 강의, 네 번째 강의. 회복 탄력성을 얻는 원리와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잘 회복할 수 있는 그 이후에 또 세 번의 강의가 있습니다. 초월 탄력성을 얻는 원리와 전략,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이상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평안하고 오히려 즐기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초월 탄력성.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련 자체는 결과에 10%만 영향을 미치고 시련에 대한 해석과 반응이 90% 영향을 미친다. 네. 실현 그 자체, 그 사건 자체는 결과에 10%만 영향을 미치죠. 실현에 대한 해석,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이 90% 대부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발생한 사건은 중요하지 않고 그 사건에 대한 반응이 모든 것이다. 중국 예, 고전 역경. 예. 중국 고전 역경에도 그 사건, 발생한 사건은 중요하지 않고 무엇이 발생하든지 그보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사건에 대한 반응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는 것이죠. 한 사람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다리가 없는 이 어릴 때 선천적 장애가 있어서 어렸을 때 수술로 다리를 잘라버려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뭐 공부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근데 평생이 보장된 직장, 좋은 직장을 박차고 나와서 장애인 올림픽에 육상선수로 이제 출전했고, 미국 국가대표로 출전해서 아주 세계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멀리뛰기에서도 3.5m를 뛰면서 그가 세운 절단 장애인 세계 신기록은 여전히 깨어지지 않는 마이 기록으로 남아있을 정도로 아주 뛰어난 육상 선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키라든지 뭐 각종 스포츠를 굉장히 어, 잘하고 뛰어나게 하고 있고요. 아주 알려진 모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알려진 강연도 하고 배우로 영화 배우로도 출연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역경이나 장애를 극복한다는 것은 저와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역경은 삶을 유지하기 위해 피하거나 부정하거나 넘어서야 하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역경이야말로 우리의 자아와 능력을 일깨우고 우리 자신에게 선물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죠.
예, 고맙습니다. 이 역경의 기회, 이 역경이야말로 우리의 자아와 능력을 일깨우고 자신에게 선물을 가져다 준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직면한 장애물을 어려움을 통해서만 창의적인 도약이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그녀는 그런 것을 다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또 그런 것을 방법을 알려주고 그렇게 하고 있죠. 제가 좋아하는 인용문입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삶에서 가장 중요한 배움은 비극, 사망, 장애의 경험으로 그것들은 삶을 보는 시야를 바꾸게 하고 결과적으로 그가 한 모든 것이 변하도록 만든다. 심리학자 아브라함 머슬로. 예,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배움은 비극, 사망, 장애의 경험으로 그것들은 삶을 보는 시야를 바꾼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시야를 바꾸는 거예요. 그 결과로 그가 모든 것이 변하도록 만든다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어려움, 여러분들 각종 어려움을 갖고 계시고 또는 본인이 아니시더라도 가족들이 또는 이웃이 이렇게 어려움을 질병이라든지 각종 어려움들을 갖고 계실 텐데 그 가장 중요한 배움은 비극, 사망, 장애의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이 장애의 학교라는 역경의 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학교로서 이것이 우리 보는 시야를 바꾸고 모든 것이 변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보면서 살고자 하는가?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두뇌에 밑에서 올라오는 신경의 그 입구에 망상 활성화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이 세포 조직이 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망상 활성화 시스템은 두뇌 제일 아래에 있어서 마치 레이더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수많은 정보들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관심 집중 장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망상, 우리 눈이 밝아지면 눈이 커지는 거, 눈동자가 커지는 거죠. 활성화 시스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찾는 사람들에게 보이고 보고자 하는 사람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무엇을 보고자 하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보이는 것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안경을 쓰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완전히 달라 보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라이프 힐링 스쿨은 세상과 역경 시련을 다르게 보고하고 자연스럽게 다르게 봄으로 말미암아 다르게 반응하도록 돕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스트레스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다른 생각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다. 예, 한 아주 유명한 한 100년 전 심리학자죠. 하버드 대학교. 스트레스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제가 여기서 이제 우리 프로그램 이번 특강 제목으로 만드는데 다른 생각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다.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이기려면은 그걸 생각하지 않고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것을 생각하면 할수록 그것은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이길 수가 있죠. 그것을 이것도 읽어주십시오. 스트레스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좋은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다른 생각은 맞는데 그렇지만 좋은 것을 이 다른 생각하면 이것저것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좀 더 구체적으로 예,
제가 말을 했습니다. 좋은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 다른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좋은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것을 보다 보면 부정적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좋은 것을 바라보면 그것이 스트레스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례를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한 교회에 건강 세미나를 갔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부와 상담을 하도록 하셨어요. 이분은 여러 달 동안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한국에 있는 그 뭐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영원한 지옥불에 대해서 굉장히 그걸 보면서 굉장히 그것이 본인에게 두려워하면서 자꾸만 생각나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회개하고 해도 점점 더 악한 생각이 죄스러운 생각이 점점 더 계속 나면서 아주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계속 힘들었습니다. 심지어 이제 다른 사람들을 보면은 그냥 죽으라 하는 저주하는 생각이 자꾸만 나고 남편에 대해서도 그냥 남편에게도 칼로 찌르는 상상을 자꾸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도 자꾸만 악한 생각까지 들면서 자신이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힘들어서 그러면서 악령에 시달려서 한 달 동안 잠을 전혀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이제 상담을 하게 되었을 때, 이렇게 보통 상담을 하기는 얼굴을 보고 이렇게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지 않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다 듣고는 제가 그 어려운 그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이 그 여인을 얼마나 사랑하고 돌보시는지 이야기해 줬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오해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사탄은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돌보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라고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그 파워는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다른 것은 문제가 안 된다고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녀를 얼마나 하나님의 딸로 사랑하시고 기대하시는지 알려줬습니다. 말해주었습니다. 성경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돌본다. 이 여러 말씀들을 이제 인용해 주면서 하나님의 딸로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에 상담 시간에 그녀는 한 달 만에 간밤에 잠을 잘 수가 있었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4월 동안 이제 매일 상담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좋아졌습니다. 그러면서 뭐 제게 있는 데 와서 이제 치유를 받으려 했지만 그때는 저희가 숙박 프로그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한국에 있는 한 치유센터를 소개해 줬고 그곳에 가서 지냈습니다. 4개월 후에 이제 돌아왔는데 아주 전화하면서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고 그녀는 완전히 회복되어서 그 목사님이 나중에 아주 신실한 하나님 딸로서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소식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연락이 와서 좋은 것을 바라보라는 전달받은 그 메시지가 자신들의 뿐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얼마나 큰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모른다고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어둠을 없애려 하면 어둠과 싸워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빛을 비추어 주기만 하면 됩니다. 문제와 싸우지 말고 시련과 싸우지 말고 좋은 것을 바라보고 좋은 것을 대항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헬렌 켈러. 햇볕으로 얼굴이 향하게 하여 그림자를 보지 않도록 하라. 어림이 있을 때 좋은 쪽 햇볕으로 얼굴이 향하게 하여
그림자를 보지 않도록 하라. 삼중고 헬렌 켈러가 그런 말을 했죠. 사람은 바라보는 대로, 보는 대로 변합니다. 그래서 읽어주셨어요? 당신이 보는 것이 당신이 갖는 것이다. What you see is what you get. 예. 우리가 보는 것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좋은 것을 바라보라. 좋은 것을 갖게 될 것이다. 예. 좋은 것을 바라보면 우리가 좋은 것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해결책을 바라보며 살아가십니까? 불행하다고 느끼시면은 해결책을 보기보다는 문제를 보면서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과거를 보면서 살아가십니까? 미래를 보면서 살아가십니까? 병을 보며 살아가십니까? 건강을 보면서 살아가십니까? 보는 대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됩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간단한 이제 이 얘기만 하고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맥아담이라는 이 정신과 의사가 특별한 실험 연구를 해서 제가 얼마 전에 흥미로워서 제가 자세히 좀 읽어봤습니다. 아프리카의 빈민가에서 마약, 술, 도둑질 하면서 살아가던 많은 청소년들을 모아서 특별 워크숍을 며칠 동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appreciative inquiry라고 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극적인 변화를 이제 실험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프리카 빈민가에서 나쁜 깽단 뭐 이런 청년들을 이제 모아서 그걸 했는데 이 15살에서 25살 이 청년들이니까 근데 그들의 어려움이나 문제 뭐 이런 데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그들의 긍정적인 경험이 무엇이냐 너희들에게 너희들은 무엇을 잘하냐 너희의 미래 꿈이 무엇이냐 이런 그들의 강점 좋은 점을 생각하게 하고 그것을 나누게 하고 그것을 미래의 꿈을 나누고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해보라 하고 이런 식으로 그걸 했더니 그들이 놀랍게 꿈과 희망을 이제 나누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꿈, 희망 이런 것들을 하면서 나중에는 그들의 기술과 창의력, 새로운 꿈, 매력 그리고 네트워킹 능력 이런 걸 가지고 정말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프로젝트를 계획했고 그들의 놀라운 것을 보고는 정신과 의사가 또 주선하고 해서 지역사회 시장이라든지 여러 유지들이 그들을 돕고 같이 네트워킹 하면서 아주 놀랍게 성공을 이루고 그들의 미래가 아주 놀랍게 변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가, 무엇을 꿈꾸면서 살아가는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 중에 많은 부분들은 제 책 넘어보고 기뻐하라. 이것은 영어로도 있습니다. Look Beyond and Rejoice. 아마존에도 있고요. 이 책에 제가 이 박사 논문 프로그램을 지금 프로그램화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책에도 있는 그런 또 새로운 내용들을 제가 많이 이 강의에 또 넣기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스트레스 역경과 관련된 것이고 지금 가장 가까운 치유 이것은 이 질병 치유와 관련된 것입니다. 천연 치유, 우리의 면역을 높여서 회복되는 그런. 그래서 여러분이 슬라이드 보시다시피 1부는 좋은 것을 바라보라죠. 2부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라 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바라보고 또 좋은 것이 눈앞에 안 보이면은 보이지 않는 좋은 것을 바라보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보는 것이 달라짐으로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화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네, 수고하셨습니다.